네, 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버 리뉴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요, 바로 구글 픽셀 6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스펙을 살펴보자면, 화면은 6.4인치의 90Hz의 주사율을 가진 2400 곱하기 1080의 펀치홀 올레드 디스플레이. 칩셋은 구글 텐서 칩셋, 램은 8GB, 무게는 207g, 배터리는 4614mAh가 들어가 있고, 무선 충전과 역무선 충전, 그리고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정도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후면 디자인 자체도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가격은 현재 한국에서는 중고로 공식적으로 구매할 수가 없는 게 맞고, 직구를 해야 되는데 599달러, 관세와 배송비를 포함하면 한 80만원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메인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한국에는 리뷰가 거의 없어서 혹시라도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새 제품 중에서 찾으시면 추천까지는 아니고 그냥 하나의 선택지로 꽤나 좋겠다 정도인데, 제 채널의 특성상 중고까지 껴서 말씀을 드리면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처럼 남들이 다 사용하는 건 쓰기 싫고, 그렇다고 중국 폰도 쓰기 싫고 하시면 충분히 추천해 드릴 만한데, 그런 분들은 흔치가 않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어쨌든 어떤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입니다. 전면에는 펀치홀을 가진 디스플레이가 보이고, 그 위쪽에 수화부, 그리고 화면은 엣지가 없는 플랫 화면에 지문인식이 내장되어 있고, 베젤도 나름 좁습니다. 상단에는 2차 마이크, 좌측에는 유심카드 트레이, 우측에는 전원키와 볼륨 조절 버튼, 하단에는 마이크, C타입 단자, 스피커, 후면에는 아주 특이한 디자인을 가진 카메라 구역, 그 안에 듀얼 카메라와 2차 마이크, LED 플래시까지 있습니다. 하단에 구글 로고까지. 전체적인 디자인은 제 취향에는 아주 괜찮긴 한데, 흔히 보던 아이폰이나 갤럭시에 비하면 이쁘다거나 깔끔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독특한데 괜찮네 정도입니다. 반면에 전면 디자인은 특별할 것 없는 흔한 펀치홀을 가진 디스플레이인데, 전면만 보면 갤럭시인가 할 정도로 어디서 본 듯한 디자인입니다. 픽셀 6 프로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와 일부 보호 필름이 맞는다고 할 정도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노트 10과 닮은 거면 식상하지만 그만큼 깔끔하다는 거겠죠. 색도 예전에 픽셀 3까지 사용하던 투톤 컬러로 돌아와서 이 부분도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전면에 6.4인치의 90Hz를 지원하는 풀 HD의 올레드 패널입니다. 품질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선명하고 아주 맑은 디스플레이입니다. 특히 주사율이 90Hz인데 다른 90Hz보다도 더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A32나 픽셀 4보다 훨씬 부드럽다는 느낌인데, 그렇다고 120까지는 아니고 칩셋 덕분인지 아니면 그냥 패널이 좋은 건지 이 부분이 그냥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굉장히 사소한 몇 가지의 단점이 있는데, 자동 밝기 조절이 아주 가끔 굼뜨고 만족스럽지 못한 밝기로 조절이 됩니다. 자려고 불을 끄고 누웠는데 아직도 밝을 때가 있었고, 이 밝기가 조금 밝게 잡힐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나아진 거긴 한데 야외 시인성이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전 픽셀 시리즈에서도 항상 나왔던 문제들인데, 많이 나아져서 그냥저냥 쓸만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플래그십 모델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하단의 스피커와 상단의 수화부를 함께 사용하는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스피커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품질 자체가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소리에 민감하지 않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힘들지만, 아이폰이나 다른 플래그십과 비교해서 품질 자체가 특출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이 공간감만큼은 굉장히 좋아서 아주 괜찮았습니다. 고음, 저음 당연히 만족스러울 수준이고, 듀얼 스피커의 밸런스도 상당히 좋아서 공간감으로 품질을 커버하는 느낌입니다. 물론 품질 자체가 최상급은 아니라는 것이지, 단순히 따졌을 때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것과 더해져서 아주 만족스럽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소리는 현재 시점의 다른 폰들과 비교해도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정도입니다. 다만 통화 품질에서는 애초에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VoLT를 사용할 수가 없고, 사용자 패치를 통한 VoLT도 아직까지는 불안정해서 통화를 위해서 구매할 기기는 아니고, 3G로 진행하는 통화는 통화 품질도 품질이지만 조금만 서울 외곽 지역으로 가도 콜드랍과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이 점은 참고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칩셋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칩셋은 구글이 자체 제작한 텐서 칩셋이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삼성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고, 자세한 설명은 어차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픽 성능을 늘리고 AI 기능, 그리고 실시간 번역과 같은 부분에서 더 강점을 두고 배터리 타임도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만든 칩셋이라고 합니다. 딱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최신 플래그십 칩셋인 만큼 실사용에서 전혀 문제가 없고 잔내 없이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순정 안드로이드 자체도 버그가 많긴 해도 아주 빠릿하고 부드러운데 칩셋도 좋아서 실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가 확실히 말 인식이 더욱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집에서 주로 몇몇 작업을 말로 하는데 구글 어시스턴트를 호출하는 것도 아주 빠르고 말을 인식하는 것도 동작을 실행하는 것도 더욱더 빨랐습니다. 배터리 역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은 램 성능입니다. 8GB의 램인데 이게 많다고 해야 될지 적다고 해야 될지 단순 수치는 사실 많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요즘 다른 플래그십, 예를 들면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폰은 예전부터 램을 짜게 넣어줬었고 최근에는 삼성도 이 램을 조금 짜게 넣어주고 있죠. 어쨌든 이 때문에 이 정도의 수치가 그다지 적은 용량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치와는 별개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램 성능이었습니다. 어떤 작업에서도 램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 이 부분은 칩셋과 소프트웨어 덕분인지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앱이 리프레시 된다거나 스르틀링이 걸리지는 않았지만 앱이 강제 종료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시스템 UI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일도 드물게 있었고요. 이것은 램이 부족하다거나 칩셋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버그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면에 듀얼 카메라 구성이고 하나는 OIS를 지원하는 5000만화소의 AF를 지원하는 f1.85의 광각 카메라, 하나는 1200만화소의 f2.2의 초광각 카메라입니다. 역시 구글은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가 맞았습니다. 카메라 성능이 정말 좋습니다. 주간, 야간, 실내, 실외할 것 없이 최고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카메라 보급형도 다 어느 정도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주간 사진은 당연히 잘 나옵니다. 디테일이나 선명도 모두 아주 좋은 수준이고 특히 이 색을 아주 정확하게 사진에 담아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처리를 해서 사진의 선명도나 디테일은 살려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색감 같은 부분이 날아가지 않게 잘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빛이 없는 상황에서도 역시 아주 좋은 수준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빛이 거의 없어서 이게 찍힐까 하는 사진도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간 사진이라고 하면 사실 그냥 어두운 상태에서 밝게 찍는 것은 다른 어느 제조사에서도 요즘은 잘 하는 기능인데 이건 그냥 단순히 밝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정도의 광량에서 찍은 것처럼 밝기는 물론이고 디테일도 아주 좋은 수준으로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라이브 포커싱 역시 테두리를 아주 잘 따내서 어려운 동물 탈과 같은 부분도 흠잡을 곳 없이 잘 따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아주 만족스러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으면 아주 좋은 품질의 사진을 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입니다. 4614mAh의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단순 용량 자체는 크기나 무게를 감안했을 때 평균 정도, 평균에서 조금 더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단순 사용 시간이 7시간 30분 정도입니다. 이 정도 수치면 아주 좋은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루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의 배터리입니다. 어떤 작업을 해도 거의 동일한 배터리 소모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만족. 다만 네트워크를 찾는데 배터리를 많이 소모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그다지 체감이 될 정도로 배터리가 소모된다고 느끼지는 못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업데이트로 충분히 해결이 될 문제라 좋게 말하면 업데이트 후에는 배터리 타임이 더 오래 갈 것이다 라는 말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는 더 만족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배터리 충전은 너무 더디게 충전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100%까지 충전을 하려면 1시간 30분보다도 더 걸렸습니다. 최근 제가 사용하는 다른 제품들이 1시간 안에 충전이 되는 것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도 말이 많은데 공식적으로는 34W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30분 동안 0에서 50%를 채울 수 있는 양을 받는 것이고 이후에는 더 느려지고 이마저도 80% 이후에는 과충전 방지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더 느려진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 기준에서 아주 큰 불만은 아니었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없을 때는 10분, 20분 충전할 때 다른 제품들처럼 아주 빠르게 충전이 되어서 급할 때 충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고 7, 80% 정도의 배터리만 채운다 하면 40분? 그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하루를 사용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을 정도로 배터리 타임 자체는 만족을 했고 이렇게 해서 배터리 수명도 더 늘릴 수 있다고 하니 큰 불만은 아니었고 그냥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내드려야겠죠. 좋은 폰입니다. 단순 출고가만 따졌을 때 가성비가 어마어마한 제품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플래그십들을 통틀어서 가장 싼 축에 속하고 플래그십인 만큼 성능이나 기능들도 충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 기기 자체에서 아쉬운 점은 90Hz의 화면과 배터리 충전 타임이 조금 오래 걸린다, 이 두 가지 정도로, 거기에 한국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VOLTU가 추가되는 정도인데 제 기준에서는 이 부분들이 치명적이거나 큰 불편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0Hz로 충분히 부드럽고 배터리 충전은 총 충전 시간이 긴 거지 크게 불만사항은 아니었고, VOLTE도 제가 서울 중심에 살고 있고 통화 자체를 많이 하지는 않아서인지 아직까지는 3G로 잘 사용을 했습니다. 성능은 최신 플래그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기능은 없는 기능 없이 들어가 있고, 소프트웨어 지원도 구글이 직접 만든 만큼 5년으로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관세, 배송비를 포함해도 합리적인 가격이죠. 충분히 구매를 해도 좋은 기기입니다. 물론 새 제품 기준 직구에 거부감이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중고와 새 제품을 비교하는 것이 불공평할 수도 있는데 제 채널의 특성상 중고와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현재 이 정도의 가격이면 갤럭시 Z 플립 3 또는 갤럭시 폴드 2, 아이폰 13 정도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점잖은 폰을 찾으시면 20-30만원 아껴서 S21 정도를 구매할 수도 있고요. 새 제품을 구매해서 오래 쓸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이 제품을 살 이유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동일 가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제품들 중에서 고르시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왜 샀는가 하면,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구글을 좋아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구글을 사야 되는 병 같은 건데, 어쨌든 이거 말고도 저는 기존 픽셀을 사용할 때도 3G 통화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는 아이폰, 갤럭시는 사용하기가 싫었고, 그렇다고 중국 폰도 쓰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면 남는 선택지가 몇 개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좋은 선택지가 이 픽셀 6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기기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크기나 무게가 제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크고 무겁긴 하지만 요즘 폰들 다 비슷해서 불만은 아니고 이 외에는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구매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고, 하나라도 아니면 그냥 갤럭시, 아이폰을 쓰시는데 다 맞는 것 같다 하면 픽셀 6 이거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폰, 서브폰 모두 좋습니다. 서브로 그냥 카메라용으로만 사용을 해도 아주 좋을 테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테크 유튜버 리뉴브였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빠이.